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학년도 전공음악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해설을 할 때 사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설명 난이도는 좀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보셨을 때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또 시간 관계상, 음악 쪽 말고 음악 교육론 쪽은 빨리빨리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번에는 음악교육론이 그렇게 막 많은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평가 영역 기준에서 나왔는지 그런 거 짚어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악 부분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공 A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전공 A랑 B는 뭐 서양음악 국악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전체 한 23문제 되는 문제를 반씩 나눠서 90분씩 시험을 보다 보니까 좀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A형에도 B형에도 이제 음악 교육론 문제도 있고 국악 문제, 서양음악 문제 다 섞여 있습니다. 자, 우리 작년도 첫 번째 문제는요, 음악 교육론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기 네모로 노란 칸 안에 음악 교육론은 이렇게 노란 칸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교육론 중에서 아까 우리 평가 영역표에서 교육과정 묻는 문제들 나온다고 했었죠? 요거는 이제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칸은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등학교 음악교사 간의 대화이고 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처음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내가 그러면은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할 때 2015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이 뭔지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교과 편제표라는 것도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준비할 때 이렇게 특히 음악 교육 과정에 대한 거는 정보를 따로따로 다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모아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드립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했는데 아마 요거 문제들이 작년에 보신 분들께서 요 기억 문제를 아쉽게도 기억이 안 나서 틀리신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잘 보시면 일단 대화는 건너뛰고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그 괄호 안에 기억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단어를 써라. 요게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이 전문 교과라는 거에 이제 음악과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전문 교과가 아닌 것을 보통 교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딱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희 최 교사가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음악 감상과 비평이라는 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데 요거를 빼고 어떤 과목을 운영했더니 요 내용은 음악 표현 능력을 향상을 시켜줬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음악 연주도 있고 표현도 연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상호 소통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발표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음악 연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답은 여기 밑에 보통 교과랑 음악 연주 제가 써놨죠.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국악 문제인데 문제를 보시면요. 남도 잡가 그리고 판소리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사실 잡가까지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그렇지만 판소리는 왜 중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판소리는 이제 민소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계층이 있었던 사회였다 보니까 어떤 계층이 어떤 음악을 향유했는지 이런 구분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민소각 중에서도 이 판소리는 그렇게 오래된 장르는 아니에요.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19세기쯤에 생겨난 장르이고요.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판소리가 아니라 정말 예술음악이라고 이거는 분류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요거에 대해서 갈고 닦은 사람, 스승님도 있으시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연주도 하고 요런 명창들이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전해져 온 장르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소리는 교과서에 많이 일반적으로 실리게 되고요. 자, 지금 나아가 판소리 일부라고 했는데 판소리라는 것 자체가 탄생한 지역이 남도예요. 그래서 남도 지역은 민요에서도 남도 지방 민요가 굉장히 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예술음악인 판소리, 산조 그리고 여기 말씀 나오고 있는 남도 잡가라는 것도 이 남도를 기준으로 시발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그런 장르들입니다. 그런 것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잡가는 뭐냐?
잡이라는 글씨가 잡곡 요럴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가곡이랑 대별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이름인데, 요 잡가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에 나오는 곡은 판소리 일부인데, 혹시 요 가랑 나가 어떤 곡인지 곡 제목 맞춰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가나 나나 둘 다 새소리를 또 묘사를 많이 하고 새 이름들도 등장하는 걸 봐서 찍어서도 좀 새타령 이렇게 맞추실 수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새타령이라는 거는 좀 뜬금없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서도 뭐 흥보가, 수군가, 심청가 이런 데도 다 두루두루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여기 질문에서 지금 이 나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요 악곡이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어디에 속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요건 또 적벽가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목으로 판소리의 네 마당에도 이제 공유가 되고 있고, 민요에도 이 세타령이 있고, 잡가에도 세타령이 있고. 잡가 세타령은 요게 좀 중간 부분인데, 시작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어요. 3월 삼진날 연자 달아들고, 요런 부분 기억나시죠? 요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잡가 세타령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악곡, 그리고 장르를 넘어들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되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적벽가에서 답을 제가 적벽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벽가에서 세타령은 뭐라고 부르냐면 눈대목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눈대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눈이 가는 대목이라고 해서 이제 판소리라는 게 그냥 곡 하나가 아니라 오페라처럼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요런 장면들이 있고요. 그 안에 또 노래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들을 부를 때 그 중에서도 좀 감정적으로 호소를 많이 한다든지, 관객들의 호응이 많다든지, 혹은 이 명창이신 분이 노래를 좀 더 이제 아주 혼심을 다해서 부른다든지, 그렇게 좀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눈대목이라고 하고요. 적벽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세타령이 눈대목인데, 다른 5개 마당에서도 어떤 것들이 눈대목이 있는지 제가 쭉쭉쭉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외우시기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왔네. 잠시만요.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해서. 자, 3번 문제도 역시 국악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 연간 우리 합격 설명회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인물사라고 해서 한국음악의 인물사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읽어보면요. 자, 산조 연주자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산조 연주자다라고 하면은 최소 19세기 이후가 되겠죠. 산조, 판소리 이런 것들이 19세기 말에 생겨난 예술음악 장르니까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연주자가 만든 산조 악보의 일부다. 자, 그럼 어떤 악기인지 맞춰야 되겠네요. 자, 전라도에서 태어난 누구누구는 어떤 악기의 명연주자였다. 자, 이 악기에 힌트를 줬어요. 자, 크기가 작다. 크기가 큰 악기들은 빠지겠죠? 뭐 검은고, 가야금 이런 건 일단 이만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지공. 지공은 뭐예요, 여러분들? 손가락지에 구멍 공자를 해서 손가락으로 막는 구멍을 지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공에서 일정한 음이 날 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힌트 첫 번째. 관악기고 작다. 관악기면서 작은 악기들 뭐가 있을까요? 소금, 또 피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단소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악기는 복잡한 선율을 연주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어머나, 우리 피리는 복잡한 선율을 연주하기 아주 좋은 악기죠. 비록 지공은 별로 없지만 그 서에다가 이렇게 물고 빼고 압력을 주면서 정말 식임새를 화려하게 넣을 수 있는 악기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들은 좀 빠지는 걸로. 그 다음에 산조처럼 극적인 표현이 필요한 음악에는 어울리지 않는 악기로 인식되었다. 근데 우리 피리는 또 산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는 풍류에만 쓰이던 이 악기의 한
한계를 극복했다. 자, 그럼 풍류에 쓰인 악기 우리 뭐가 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풍류에는 대표적으로 검은고, 가야금, 이렇게 검은고, 가야금이 있을 땐 새피리, 피리, 대금, 해금, 그리고 장구, 거가 피대, 해장. 이렇게 좀 앞글자로 외우시면 좋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양금이나 단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나왔네요. 여기서 단소가 풍류악기에 쓰이고 있다가 크기도 작죠, 관악기죠,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면 신소, 여기 있는 소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소할 때 소자예요. 그 사실 요거가 그 국악 문제는 특히 국악사라는 것도 그렇고 악기 이름도 그렇고 장르 이름도 그렇고 뭐 이론도 그렇고 한자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은 나오는 한자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같이 눈으로 보시는 것도 문제 풀이에 많은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죽신이라고 했다. 그럼 대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악기가 이제 음역대도 보아하니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물명을 써야 되잖아요. 인물명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 뭐 다른 가야금 산조라든지 뭐 대금 산조, 피리 산조, 검은고 산조 이런 너무너무 유명한 악기들은 그 산조의 창시자들을 대부분 외우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로 이 단소 산조에 대해서는 넘어가실 수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마 틀리신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산조 다 아는데 이거는 산조 창시자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산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남들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외워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리스트에 피아노 편곡 악보가 나왔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데요. 페달 그림이 나왔죠. 다에다가. 이 문제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피아노 반주법이라는 게 그 평가 영역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반주법에는 특히 이 반주 형태와 페달 사용법이라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악전을 많이 외우면서 준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악전이 외우다 보면 또 정말 끝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악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출제되는 그 영역 기준에 맞춰서 우리 준비를 같이 해보도록 해요. 그 여기 보시면 우나 코르다 여기 보셨죠? 우나 코르다가 아마 많이들 외우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요거는 피아노 페달이 3개가 있을 때 맨 왼쪽 페달을 누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 페달을 왜 우나 코르다라고 하는지 우리 어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음악 용어는 이탈리아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우나 코르다는 결국에는 원 스트링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피아노의 그 악기 구조를 한번 보시면 전공자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해머로 줄을 때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해머예요. 해머로 매어져 있는 줄을 때릴 건데 사실 피아노 줄이 뭐 도 하나를 눌렀을 때 도 줄이 한 개만 있지 않거든요. 이 그랜드 피아노 기준으로 자, 줄이 3개가 동시에 울려서 도를 냅니다. 그런데 이 제일 왼쪽에 우나코르다 이 페달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해머가 이쪽으로 살짝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살짝 움직여서 2줄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2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줄을 비껴가서 이제 우나코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페달을 그럼 띄었을 때는 다시 3줄을 연주를 하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페달을 떼었을 때는 3개의 줄을 연주한다 라는 뜻으로 트레, 코르데 라고 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나, 코르다, 트레, 코르데 요렇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원이랑 조금 연계해서 한번 보셨으면은 잊어버리기도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문제예요.
이거를 많이 쓰시는, 사실 관현악에서 많이 쓰시는 표현으로 이제 센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이제 페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요 악곡을 이제 연주할 때 건반에서 손을 뗀 다음에도 울림이 지속되도록 밟는 페달. 요거는 아마 이제 한 번쯤이라도 피아노 연주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일 오른쪽 3번 페달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보시면은 그렇게 네. 보시면은 줄기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성법, 화음, 부속화음을 포함한 비화성음, 요런 그 유형에 맞는 문제라는 거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악 4중주의 총보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기억에 알맞은 음자리표를 그려라. 자, 그리고 화음 기호를 써라. 비화성음 명칭을 써라. 전형적인 화성어 문제가 되겠네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잘 보이시죠? 여기서 어쨌든 음자리표가 여기서 바뀌었을 때 요 음정과 여기에 해당하는 이 음들이 C장조에서 1도의 사륙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도의 사륙이라는 것은 1도가, 아이고 여기다 안 그리고 옆에다 그려볼게요. 1도가 도미솔이 있는데 그걸 두 번 전일해서 솔, 도미 요렇게 쌓는다는 뜻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베이스 음이 뭐가 돼야 된다? 솔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 음이 솔이 되려면 어디가 기준음이 돼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솔, 파, 미, 레, 도.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여기가 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에 맞는 음자리표 뭘로 그리면 될까요? 자, 우리 가온 음자리표라고 해서 여기도 보이는데 여기는 이렇게 볼록 들어간 요 부분이 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줄이 도라는 걸 알려줄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사실 음자리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이름이 영어로 G 클래프고 얘는 F 클래프인 거 알고 계시죠? 왜냐? 얘는 여기 시작하는 요 꼭지가 G 음정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자리표는 이 시작하는 꼭다리가 F 음정을 지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자리표라는 것은 결국에 어디를 기준음으로 할 건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 여기서 음자리표가 바뀐다고 해도 당황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는 테너 음자리표를 제가 그려드린 것처럼 그리면 됩니다. 그게 이름이 테너 음자리표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걸 그리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딱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쏙 들어가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자, 여기 니은, 요거를 이제 화성 이름을 써라. 네, 화음 기호를 써라.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멀리 퍼져 있어도 하나에 모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여기 한번 아래서부터 그려볼게요. 파샵, 이게는 라였죠. 라. 그 다음에 쭉 걸쳐있는 도, 아이고. 그 다음 미 플랫. 딱 보니까 이 네 개의 음정 간격이 딱 7도 화음이 이렇게 딱 되게 되어 있는데, 7화음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가 솔, 도, 이렇게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1도, 그러니까 5도인데 여기서 반음 아래 있으니까 이게 5도 화음의 이제 속칠화음이, 부속칠화음이 될 거라고, 부칠화음이 될 거라고, 죄송해요. 말이 너무 꼬여가지고 부감칠화음이 될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부감칠화음 표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음정 간격을 보시면서 이 화성 문제는 조금 쉬웠던 게 마지막에 5도에서 1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 직전에 이렇게 생겨서 이 음정 간격들이 7화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화성학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금방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화성음이 뭔지 우리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8에서 9마디라고 하면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비화성음은 한번 복습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냥 지나갈 때 패싱톤, 경가음, 맨 처음 거 이거. 그 다음에 어디 갔다가 원래로 돌아왔을 때 경과적으로 쓰였다 해서 경가음.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앞에 음이 쭉 이어져 있어. 나머지는 바뀌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 가서 이렇게 화성음을 써줬다 했을 때는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계류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화음이 다 같이 바뀔 때 먼저 나왔어. 이랬을 때 안티시페이션이라고 해서 선행음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박에 미리 나온 건데 요거는 강박에서 다른 음이 먼저 나왔을 때는 아포지아투라라고 해서 전타음이라고 하죠. 자, 요런 비화성음에 대한 문제는 임용에 사실 되게 여러 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 보시면 요거는 다른 음들은 다 화음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바이올린 세컨에서 연주하는 부분만 쭉 이어지고 있다가 다 바뀌고 나서 혼자 나중에 해결이 됐죠. 그래서 요럴 때는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자, 여기는 답을 계류음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가 볼게요. 막상 같이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사실 이번 문제는 다들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국악에서 좀 변별력이 높았다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서 서양 음악은 요 정도는 내가 알고 가야지 확실히 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슈베르트 가곡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죽음과 소녀가 나왔고요. 아마 시험 보실 때쯤이면 이 곡을 처음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곡이니까요. 자,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악곡 자체가 익숙한 게 나왔을 때는 사고력을 요하는 서답형 문제가 출제되기 마련이죠. 자, 문제를 보시면 가곡의 유형을 써라. 그리고 가사를 참고해서 도입부에 모티브가 사용된 이유를 써라. 이건 음악 분석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곡 유형이 답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했었어요. 근데 사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예술 가곡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가곡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것들만 딱 예술 가곡이다. 나머지는 비예술 가곡? 그런 표현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술 가곡들에는 유형을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누고 있냐면 통절형식, 그 유절형식 이렇게 섞인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1절, 2절 막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소녀가 얘기하는 부분 노래가 또 다르고요. 죽음이 노래하는 부분이 또 그 가사와 음악이 새롭게 계속 흘러가는 통절 형식의 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은 통절 형식의 예술 가곡 이렇게 써주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음의 모티브가 사용된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죽음의 모티브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죽음이라고 나온 부분이 They are told라고 써있죠. 여기가 보시면 음표가 안 보이시겠구나. 제가 조금 키워드릴게요. 여기 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레레레레 레레레레레레 어때요? 조금만 불러봐도 음정이 변화가 없고 굉장히 단조롭게 불려지고 있는 걸 아시겠죠? 여기 가사를 보시면은 너 손을 줘라. 나는 사납지 않다. 이러면서 죽음이 소녀를 꼬드기고 있는 그런 안심시켜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소녀는 음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라시라 랄라도시 시도도도레 하고서 대조적으로 음역대도 훨씬 높아져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도약적인 선율 진행도 하고 있고 증음정도 보이고 있어요. C플랫, 도샵 이렇게. 그래서 음악적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도입부에서는요. 죽음의 동기가 어떻게 나타났냐. 여기 오른손 제일 위에 성부를 보시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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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 미, 레, 도, 레 하고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녀의 그런 그 도약 진행 선율보다는 죽음과 훨씬 닮아있죠? 그럼 그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요령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죽음의 모티브가 피아노 성부에서 먼저 제시가 됨으로써 곡의 유기성을 형성했다. 이 정도로 써주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뒤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래 성부의 특징을 이렇게 소녀랑 죽음을 대비시켜주는 걸 음악적으로 어떤지 얘기를 해봐라 라는 건데 친절하게 제시도 다 해줬어요. 선율, 윤곽은 어떻게 다른지, 음역은 어떻게 다른지. 음역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 얘기했었죠? 소녀는 조금 고음역에서, 죽음은 저음역에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악적인 특징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용어로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소녀는 도약 진행과 증음정을 사용했고 죽음은 동음을 반복하고 순차 진행했다. 그리고 소녀는 고음역에서 죽음은 저음역에서 제시됐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음악적인 특징을 내 눈에 먼저 분석이 되시고 그거를 간략하게 또 핵심적으로 쓰시는 연습을 저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딱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답을 점수를 주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은 되게 중요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일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기 14세기 프랑스 음악에 대한 문제래요. 자, 14세기 프랑스 음악 하면 아마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르스 노바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르스 노바라는 말 자체가 그 새로운 음악 예술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원까지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그 기억에 그럼 들어갈 말이 바로 새로운 예술 뜻하는 아르스 노바. 기억에 대한 답이 벌써 나왔고요. 이 용어를 한 사람까지 사실 우리가 같이 기억해놓으면 너무 좋죠. 필립 비틀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쓴 거의 제목에서 유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길래 13세기를 아르스 안티콰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예술의 시대로 만들었냐.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은 이번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이전에 있던 기보법이 원칙적으로 음가 하나를 셋으로만 나눴던 거예요. 셋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8분의 3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분음표가 9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다. 요렇게 8분음표 하나 둘 셋 핫 둘 셋 핫 둘 셋 요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요렇게 3으로 나눠지는 것을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시도 요렇게 동그랗게. 자, 근데 이제 아르스 노바의 시대에는 셋이 아니라 2분박까지도 동등하게 취급을 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 둘, 하나, 둘.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4분의 2박자 되죠. 요렇게 되는 것까지도 쓸 수 있게 돼서 리듬의 사용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스 노바의 핵심은 이 기보법과 이 리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요거를 답을 쓸 때 요 디귿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답까지 막 써 있습니다. 3분할은 완전 템푸스라서 동그라미, 2분할은 불완전 템푸스라서 반원. 그러면은 놀랍게도 답은 여기에 뭐가 되면 되겠어요? 반원만 그려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할 방식은 여기 또 써 있어요. 여기 세미브레비스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나눌 때는 3분할할 때는 데프롤라치오라고 해서 이 안에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2분할은 소프롤라치오라고 해서 점을 찍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박자 기호 C 안에 그 반원 안에다가 점을 찍지 않고 그 분할 방식은 소프롤라치오로 2분할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서 아니 이렇게 생각보다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보는 거랑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 보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을 하지만 정말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그 떨리는 가운데서도 답을 쓰시는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문제를 꼼꼼히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문제를 읽다 보면 거기서 떠먹여주는 문제도 반드시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다시 국악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국악 문제는 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도대체 저 박자를 어떻게 읽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막 새롭고 처음 보는 지엽적인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일단 문제를 제가 읽어야 되겠죠. 서로 다른 지역의 농악장단이다. 여러분들 농악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 교과서 꼭 봐주셔야 돼요. 이 농악에서 사물놀이도 만들어졌고 이 사물놀이가 교과서에서 연주 지도 이런 게 계속 나오고 그 리듬, 장단 이런 거 익히셔야 되니까요. 농악은
꼭 아셔야 되고, 특히 그 농악은 우리나라 음악 중에서 가장 옛날의 것이 기록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삼국지 위서 동이전 그런 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마한 사람, 진한 사람, 변한 사람 이런 우리나라 정말 옛날 사람들이 같이 진치고 놀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오래된 우리 전통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있으면서 음악뿐 아니라 갖가지 잡기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는 종합예술이라서요. 요것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단명을 순서대로 써라. 농악이 이제 지역별로 중요한 장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대표적인 장단들이 여기 문제에 제시가 됐어요. 자, 답이 일단 써 있어서 굳이 안 적자면 여기 기역 부분이 오체질굿이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나 부분이 길군악 칠체라고 해요. 즉 공통적으로 지금 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질굿, 길군악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이 공통적인 표현들인데 뭐냐면은 이제 길군악이다. 길에서 연주한다라고 연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질굿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길에서 했다. 이렇게라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결국엔 행악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체, 5체는 5번 친다, 7번 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요 하나가 한 장단이에요. 오체질굿에서. 그래서 하나, 요거를 기준으로 한 장단이라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있죠. 요거 시작할 때마다 징은 한 번씩만 이렇게 치거든요. 징은 아시다시피 엄청 크고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징 할 동안 나머지들이 겐, 겐지, 겐, 겐지, 겐 이렇게 딱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번 쳐서 오체질굿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징을 치는 부분이 여기 돼 있는 부분이 징 치는 표시인데요. 요게 7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었다라고 해요. 근데 꼭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요 두 개들은 되게 대표적인 장단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명은 지금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연주했는지 장단명을 근거로 써라. 방금 제가 설명한 게 다 나왔네요. 체는 징을 치는 횟수고 진리나 길은 행진할 때 연주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덧붙여서 쓰자면 뭐 진풀이 할 때 뭐 좌로 돌면서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적지 않으셨어도 이번에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길이나 질 그리고 체 이런 거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소박 구조를 쓰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소박이라는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어릴 때 옛날만 해도 국악의 장단을 3분박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3분박 4박.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분은 말 그대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2분인 거고 똑같은 거를 셋으로 나누면 3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이 전체 길이가 4분음표다. 그럼 이거는 8분음표 2개인 거고 이거는 세됐다는 표인 거니까 길이가 짧아져 버리게 되잖아요. 위에 거에 비해서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보면요. 이 한 칸을 뭐 한 박인데 얘는 셋있다는 표고 얘는 8분음표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각각이 하나의 그 일정한 박을 가지고 있어요. 정간보 읽으실 때처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서양 음악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뭐 요렇게 된 박자표 보시면은 진짜 뭐야 이런 말씀 나오시고 사실 뭐 스트라빈스키에서 뭐 요런 거 나오면은 진짜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 음악에는 이렇게 3소박과 2소박이 섞여 있는 혼소박 형태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요거를 아까처럼 나누면은 분박이겠지만 하나의 박이 3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박이 2칸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러면은 이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소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3분박 대신에 3소박 이렇게요. 그래서 요런 이름들이 요런 3소박, 2소박 이렇게 합쳐진 혼소박들이 나타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농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강원도 아리랑에서 아리아리 쓰리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렇게 혼소박이 나타나고 있죠. 강원도 민요에서도 그렇지만 또
가곡 장단도 혼소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궁중음악에서도 혼소박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는 그 공통으로 해당하는 소박 구조를 쓰라고 하셨으니까 딱 보셨을 때 특히 요렇게 딴따단 이렇게 생긴 거는 삼소박 구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리듬 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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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요렇게 나눠진다는 걸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요게 대표적인 소박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겐지, 겐지, 갱, 갱, 개, 갱. 여기도 2, 3, 3, 2 요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들으면 되게 복잡하면서 멋있답니다. 귀로 익숙해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 구강 문제가 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사실 저는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그림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림을 제시를 해주면서 정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정제는 궁중의 무용이에요. 근데 요 궁중무용은 우리가 춤에 대한 기록이 의궤라든지 홀기라든지 이런 데 남아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 제시했었던 무신진찬도병은 이렇게 생긴 병풍이에요. 병풍 형태, 병자가 병풍이거든요. 병풍 형태로 어떤 잔치를 하나 열었을 때 뭐 준비부터 뭐 시간대별로 이렇게 그림으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춤을 추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춤추는 그림은 제가 그 아까 합격 설명회 영상에서 그림을 많이 보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을 좀 모아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 책에서요. 그럼 그랬을 때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서 어떤 걸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라는 게 연상이 좀 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딱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옷 입고 멋있게 춤추기는 쉽지 않겠죠? 딱 궁중의 춤인데요. 춤인데 가운데 웬 배가 있어요. 자, 배가 있는 정제는 선유락이라는 정제가 있습니다. 선유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것도 나중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할 때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잘 보면은 챙 치는 악기도 있고 이렇게 소라처럼 생긴 나각도 있고 무 부는 것도 있고요. 나발도 있고요. 자, 요런 악기 형태로 반주를 하는데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악대가 반주하는 궁중 정제 중에 선유락을 제외한 한 가지를 써라. 그러면 이 악대가 누구고 어떤 걸 연주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연주하는 곡은 대치타이고요. 이 연주하시는 분들은 내치수라고 해요. 그래서 징, 북, 호적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요렇게 대치타가 반주를 하는 정제가 많지가 않거든요. 선유락하고 황장무 요 정도가 있습니다. 검기무까지. 그래서 그거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제는 할 때 그냥 춤만 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절차까지 이렇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대가 연주를 하고 있을 때 무용수들이 입장을 하고요. 구호를 호령을 해요. 구호가 뭐냐면 초취하오 이런 거를 크게 이렇게 불러줘요. 이거 영상 찾아보시면은 국악원에서 다 재현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연주를 하고 있을 때 무용수들이 입장을 하고 거기서 구호를 하고 창사를 하고 이제 춤추고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찾아보시면은 요게 좀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기역의 역할 너무너무 쉽겠죠. 기역은 여기 있으신 분들, 요 앞에 두 분이서 여기가 왜 앞이냐면 여기 위에 북쪽이 임금님 계신 곳이거든요. 여기 앞에서 먼저 구호를 호령해 줍니다. 그럼 하는 역할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이때 창사로 노래하는 곡이 12가사 중에 어부사라는 곡이고 교과서에서 나온 곡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장단에 맞춰 노래하냐? 가장 많이 쓰이는 장단 중에 하나죠. 도드리 장단이라는 거에 맞춰 씁니다. 그래서 우리 도드리 장단이라는 것도 키워드가 돼서 나중에 쭉 한번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얼마 안 남았어요.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또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셔서 요거는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가는 양금신보 중대엽의 일부고요. 자, 양금신보는 책 이름이에요. 책 그 악보집 이름이고 중대엽은 악곡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연주되지 않지만 이 중대엽이라는 곡 자체가 현행 가곡 한바탕의 원료가 되는 곡들이 파생 그 원본이 이제 삭대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삭대엽 이전에 이제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이렇게 셋이서 세트였어요. 이제 속도가 다른. 근데 지금은 연주되지 않고 있어요. 중대엽이나 만대엽은. 그래서 중대엽은 지금은 연주되지 않는 이전 형태의 악곡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현행 여창 가곡 우락의 일부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좀 저랑 같이 자료들을 접하시다 보면은 악보만 보고서도 아, 이거는 좀 옛날 거구나. 고악보들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게 지금도 보존이 잘 돼 있는데 고악보랑 요즘 악보, 요즘 쓰이는 악보들을 국악원에서 다 이렇게 무료로 PDF를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서 뭔가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의 악곡에 궁을 일명으로 써라. 자, 궁이라고 하면은 그 중심음을 말을 하는 건데 제가 설명하기 전에 써볼게요. 궁은 중심음이라고 돼가지고 제가 여기 보시면 아까 양금신보가 이 책이라고 그 악곡이 실려있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에는 뭐 악곡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그 음악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 이름이 4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 이름들이 평조, 평조 계면조, 우조, 우조 계면조 이런 식으로 조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 건너듣기로도 아는 조들은 뭐가 있냐면 평조라는 계면조 이렇게 선법 이름으로서의 조명이 있잖아요. 자, 평조는 솔라 도레미 요렇게 요 음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음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그 임종궁이다, 청황종궁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 계면조도 계면조라고 하는 것은 선법 라도레미솔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이 시작하는 음이 어딘지는 또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양금신보에서는 지금 그 임종궁하고 청황종궁 2가지 궁을 쓰는데 이 중에서 낮은 조는 평평하다라는 한자를 써서 평조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당연히 선법으로서의 평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높은 청황종궁은 우에 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차용해서 우조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평조라고 써 있어요. 양금신보에. 그러면은 뭐겠어요? 임종궁 평조 선법.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우조 계면조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요즘식으로 풀면은 청황종궁의 계면조 선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서양 음악에서도 사실 우리가 뭐 C 장조, C 단조, 뭐 F 장조, F 단조 하는 거랑 사실 원리가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문제를 보시면 먼저 궁 이름을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봤을 때 가 악곡의 궁은 자 평조 계면조라고 써 있으니까 아까 낮은 조에다가 계면조로 돼 있는 거라서 임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궁은 임종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합자보 여기 표시된 요거를 뜻을 설명해라. 합자보라는 거 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은 검은고 연주를 하기 위한 그 기보법이에요. 근데 검은고는 양손으로 연주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왼손이라고 하면 왼손으로 이렇게 궤를 짚고 오른손 술대로 내려치게 되죠. 그래서 이 왼손이 이 줄 6개 중에서 어느 줄을 또 여기 궤가 이렇게 탁탁탁 그 직각으로 있는데 여기에 몇 번째 손가락으로 몇 번째 궤를 짚느냐 요 3가지를 해주고 그 다음 술대로 뭐 한 줄을 할 건지 2줄을 할 건지 뜯을 건지 이런 것들을 지시해 주는 게 바로 합자보예요. 여기 이렇게 제가 잠깐 그려놨는데 그 왼손 주법까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손이 올라가는 줄은 대연하고 유연 2개입니다. 그래서 덩둥등 당동징 요렇게 손가락이 짚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짚고 아까 그렇게
일자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문제가. 그거는 여러 줄을 짚으라는 소리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그래서 줄 이름을 제가 지금 설명은 생략했는데 아까 잠깐 넘겨서 봐보시면은 줄에도 그냥 1번 줄부터 6번 줄이 아니라 줄 이름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대현이라는 줄에 궤가 또 세로로 있어요. 5번째 궤를 여기 기억자 요 조그만 표시가 이제 엄지손가락을 뜻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짚어라. 그래서 왼손은 이미 다 지시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요게 이제 밑에서부터 세 줄을 두루룩 그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행 악보에서는 싸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요즘식으로 읽으면 뭐냐라는 거거든요. 요즘식으로 읽으면 슬 기둥 요렇게 되는 거라서 답은 슬기둥이 됩니다. 자, 문제 다 풀었죠, 우리가? 나의 악조 표시 방법으로 써라. 요렇게 했을 때 여기 겹 가로줄, 우리 서양음악 끝날 때 겹 세로줄인 것처럼 국악에서 겹 가로줄이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만 쭉 읽어도 되는데 중, 황, 태, 임, 남 요것들을 우리 순서대로 쭉 늘어보면 황태중임 남에서 이제 우조 평조가 되게 됩니다. 왜 우조냐면은 청황종궁, 우리 황종궁으로 지금은 다 통일됐잖아요. 예전에는 아까 낮다는 임종궁도 쓰고 했다지만 지금은 황종궁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양금신보의 그 조명 표기법을 따르자면은 우리는 우조 그리고 삼법으로는 평조 해서 우조 평조가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꼭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남은 두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둘 다 음악 교육론 문제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시면은 음악 교육 철학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까 리머, 엘리엇이 항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음악과 교육과정이랑 같이 맞물려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이 음악교육 목표를 음악학위와 뭐의 개발이라고 했을까요? 음악성의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개론서 정도 보셨어도 다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엇의 그 철학적 생각은 이제 실천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학생들도 참여하고 축제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 중에서 생활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생활화라고 답을 써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한 목표 자체가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대해 평한다. 요거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전공 A 부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역시 좀 기본적인 음악과 평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자, 보시면은 실기 채점 기준표에 해당하는 음악 활동 뭘까요? 자, 보면은 여기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은 뭐 리듬, 음정, 발성, 가사 발음 이런 거 보니까 당연히 노래 부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가의 니은에 해당하는 평가 내용. 청각적 소리를 바탕으로. 자, 이게 지금 답의 밑에 써 있는데 씨름이라고 하잖아요. 씨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그냥 막 학습식으로 암기식으로 가르치고 막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음악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다의 신임 교사가 제작한 지필고사인데요. 베토벤 작품에서 시골 생활의 정경을 표현한 교향곡 이름을 써라 라고 했는데 자, 방금 우리가 씨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씨름을 들려주지 않고 지식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만 짚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음원을 실제로 들려주면 된다. 그래서 교육론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A형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뒤에 B형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